안녕하세요. 튜닝기술지원팀 김동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튜닝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바로 하중 계산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튜닝 항목까지 선택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재원 변경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하중 계산을 누르시면 하중 계산을 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떴죠? 이제 여기서 튜닝 후에 차량의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수로 변경하신다면 특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동차의 적차 시 축수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축은 축의 개수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괄호 안에 0 곱하기 0은 전축과 후축의 개수입니다. 만약 전축의 축의 개수가 2개의 축이면 2 곱하기 0이 되고 후축의 축의 개수가 3이라면 2 곱하기 3이 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는 앞 뒤의 축이 하나씩 밖에 없으니 2축 1 곱하기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푸셔 엑셀과 태그 엑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물 자동차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푸셔 엑셀의 경우 해당 사진처럼 후전축을 가변축으로 사용하는 것이 푸셔, 후후축을 가변축으로 사용하는 것이 태그 엑셀입니다. 앞에 설명을 보시고 본인의 차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하중 계산 부분입니다. 표를 자세히 보시면 비어있는 칸, 음영이 들어가 있는 칸, 흰색으로 되어 있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 칸에만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형 선택을 하겠습니다. 유형을 선택하고 나시면 우측 칸의 전체 길이, 너비, 높이, 하대의 길이, 너비, 높이의 변경 후 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좌측 칸의 축간거리의 경우 축간거리 축소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재원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아래에 하대 옵셋은 변경되는 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승용이나 승합, 특수의 경우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래의 전륜 이륜간거리, 후륜 이륜간거리의 경우 가변축은 포함이 되지 않으며 고정축만 고려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륜 이륜간거리는 전전축과 전후축의 축간거리를, 후륜 이륜간거리의 경우 가변축을 제외한 축간거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푸셔 엑셀의 경우 후중축과 후후축 간의 거리, 태그 엑셀의 경우 후전축과 후중축 간의 거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오른쪽 표로 이동하여 최대적 재량 감소 중량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최대적 재량 감소 부분은 튜닝으로 인해 최대적 재량이 줄어들게 되면 줄어드는 값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적 재량 감소 중량이기에 입력하실 때 값은 양수값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 100kg이 줄게 되면 그냥 100kg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최대적 재량을 늘리는 경우도 있죠. 화물차들이 최대적 재량을 증가하는 튜닝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는 늘어나는 최대적 재량만큼 음수의 값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100kg이 늘어나게 되면 마이너스 100kg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푸셔 엑셀, 태그 엑셀 작용 하중 부분입니다. 푸셔 엑셀이나 태그 엑셀에 작용하는 하중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축까지의 거리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 고정축의 중심에서부터 가변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거리를 적어주실 때 푸셔 엑셀은 양수, 태그 엑셀은 음수의 값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절단 중량의 경우 절단된 프레임의 중량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타이어 부분입니다. 만약 튜닝 전후에 타이어가 동일하다고 할 경우 우측편에 기존 재원 동일을 선택해 주시고 바퀴 수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타이어가 변경이 될 경우 조회를 통해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측편에 조회를 누르시고 본인의 타이어 형식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타이어의 측면을 보시면 승용차의 기준으로 235, 45R18 이런 식으로 타이어 형식들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본인의 타이어 형식을 확인하시고 조회를 통해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 타이어를 동일하게 사용할 예정인데 변경 전 타이어에 본인이 사용하는 타이어가 안 떠 있을 경우에는 조회를 통해 찾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입력 후 허용 하중이 본인의 타이어와 맞지 않을 경우는 타이어 측면에 허용 하중이나 허용 하중 지수가 적혀 있으니 확인 후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화물차들과 같이 바퀴가 복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륜의 모든 바퀴수를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포터의 경우 후측 복륜은 좌측 2개, 우측 2개, 총 4개의 바퀴가 장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설치 중량, 탈거 중량, 적차 시 승차 정원,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를 많은 분들께서 잘못 기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알려드리자면 후축을 기준으로 운전석 방향을 양수의 값으로 입력을 하시고
차량 뒷부분을 음수의 값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량 변화의 경우 증가와 탈거가 개별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 별도의 양수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양수, 음수를 구분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제 설치 중량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설치되는 항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기타 하중을 선택하셔서 비고란에 장치의 세부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중량의 경우 해당 장치의 중량을 입력하시고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장치의 무게중심점부터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트럭이 있습니다. 이 트럭에 냉동기, 탑, 파워게이트를 해당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고 했을 때 냉동기의 경우 항목에서 냉동기를 선택해 주시고 중량을 입력하시고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후축을 기준으로 운전석 방향에 있기에 양수인 163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탑도 냉동기와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파워게이트의 경우 항목과 중량을 선택, 입력해 주시고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후축을 기준으로 차량의 뒷부분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음수의 값을 적어주신 후 나머지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탈거 중량입니다. 탈거 중량은 마이너스 값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의 값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적차 시 승차 정원 및 거리입니다. 차량의 좌석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운전석부터 일렬로 보시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해당 열의 승차 정원을 입력하게 되면 중량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다음으로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인승 승용차를 입력한다고 하면 전방 1열은 승차 정원 2명을 입력하시고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입력, 전방 2열은 승차 정원 3명 입력 후 후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좌석이 어린이 전용 좌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 전용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아래에 하중 계산을 눌러주시면 하중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중 계산을 누르시면 하중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팝업이 뜨게 됩니다. 이후 위쪽으로 올리셔서 하중 계산 부분에서 공차 시, 적차 시 하중 분포를 보시면 타이어 부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타이어 부하율이 100% 이내여야 합니다. 다음은 재원 입력하는 표를 보시겠습니다. 변경 후에 차량 총 중량 부분이 증가하여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재원 입력표의 아랫부분을 보시면 조향륜 하중 분포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조향륜 하중 분포의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조향륜의 중량 분포는 차량 중량 및 차량 총 중량의 각각에 대해 20%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튜닝 후에 해당 값이 20% 이상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아래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이버 검사소가 개편되기 전에는 엑셀 파일로 만들었던 하중 계산식을 이용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엑셀 계산식은 사이버 검사소의 하중 계산식이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사이버 검사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돕고자 제공했던 보조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엑셀 계산식의 경우 사용자가 계산 함수를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정확한 판단이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검사소를 개편하며 하중 계산식을 사이트에서 직접 지원하게 되었고 수식 변경이 불가능해 좀 더 쉽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엑셀 하중 계산식이 아닌 사이버 검사소 튜닝 승인 신청 단계의 하중 계산식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하중 계산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번 영상이 가장 어려운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중 계산의 경우 내용만 이해한다면 이후로는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사이버 검사소, 튜닝 서비스, 튜닝 고객 지원을 들어가 보시면 하중 계산을 미리 해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 하중이 모든 기준을 만족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튜닝기술지원팀 김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